정부가 국민 전체에게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요즘 동네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그거예요. 엊그제 저희 상담소에 83세 정영희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복지사님, 텔레비전에서 25만 원 준다고 하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정 할머니는 25만 원이 아니라 무려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초수급자였는데 본인이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사회복지사 이창호입니다. 지난 18년간 시민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시민들의 복지 업무를 담당해왔어요. 하루하루 시민분들과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였어요. 특히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청 시점이 중요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라서 잘못 선택하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어떤 분은 최대 55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민생회복 지원금을 완벽하게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25만 원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모든 게 궁금하다면 이번 방송 놓치지 마세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는 7월 2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데 대다수 분들이 모르고 있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25만 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개인 여건에 따라 10만 원, 40만 원,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 받는 방식을 잘못 고르면 진짜 고생해요. 어떤 분은 즉시 사용 가능한데 어떤 분은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 받고 나서 사용할 곳을 몰라서 기한 내에 못 쓰고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내 같은 사람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접수가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하지? 휴대폰 잘 다루지 못하는데 문제 없을까? 또 사기를 당할까 봐 걱정이야.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시민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들었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소비 쿠폰은 7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예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해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해서 그 이후에는 잔여 금액이 모두 소멸돼요. 며칠 전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64세 박철수 어르신인데 아들분이 아버지 민생지원금 접수한다니까 우리 집은 해당한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아들분은 회사원이라 25만 원, 어르신은 차상위 계층이라 30만 원을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편리한지, 어디서 사용 가능하고 어디서는 불가능한지, 혹시 모를 사기는 어떻게 방지하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까지 빠짐없이 모두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접수 대상이 아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중 누군가는 반드시 대상일 테니까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테니까 꼭 알려주세요. 정말 정보 부족으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사기범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악용해서 시민들을 속이려고 해요. 허위 문자 발송하고 개인정보 탈취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기 방지하는 방법도 정확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25만 원은 물론이고 추가 혜택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접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모든 것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어요. 우선 이번 소비 쿠폰의 1차 지급 대상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전 국민이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8세 이상 성인을 의미해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요.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만 포함돼요. 간단히 말해서 2025년 6월 18일 이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성인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1차 지급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직장인이든 무직이든 사업자든 은퇴자든 관계없어요. 1차에는 소득 상위 10%도 모두 포함돼요. 상위 10% 제외는 2차부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도대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금액이 계속 추가로 붙어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구는 15만 원에 15만 원이 더해져서 총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 원에 25만 원이 더해져서 총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실 게 있어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금액이 더 나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 3만 원이 추가로 붙고요. 농촌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5만 원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이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분은 기본 15만 원, 기초수급 추가 25만 원, 농촌 추가 5만 원에서 1차에서만 4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81세 김진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기초수급자이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해요. 처음에 복지관에 오셔서 복지사님, 저도 그 25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차에서만 45만 원, 2차까지 합하면 총 5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 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복지사님, 저 같은 할머니가 55만 원씩이나요? 25만 원도 큰 돈인데 이게 정말 맞나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일반 시민은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해서 총 25만 원이에요. 차상위 계층은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이고요. 기초수급자는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으로 총 50만 원이에요. 여기에 농촌 지역이면 5만 원이 더해지고 비수도권이면 3만 원이 추가돼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2차는 소득 상위 10%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상위 10%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료로 판단해요. 직장에 다니는 분은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3,380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돼서 2차 10만 원은 못 받아요. 간단히 말해서 직장 다니는 분 중에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원 넘게 나오는 분들은 2차는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21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고요.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매달 오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62세 최동현 어르신이 복지관에 오셔서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사님, 저는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연금 받으면서 사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32만 원씩 나와요. 그럼 1차는 받고 2차는 못 받는 건가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은퇴했어도 연금이나 다른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요. 혹시 지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린다 이런 생각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접수만 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바로 나와요. 접수는 2번에 걸쳐서 해야 해요.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눠서 접수해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접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언제든 접수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76세 장순덕 할머니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사님, 저는 1947년생이니까 7이잖아요. 그럼 화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몸이 아프거나 바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안심시켜드렸죠.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누구나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2차는 반드시 1차를 접수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즉, 1차 접수를 깜빡하고 안 했거나 기한을 놓친 분은 2차 대상에 해당되어도 지급이 불가능해요. 1차도 접수, 2차도 접수, 이렇게 2번 다 해야 2번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걱정하고 계시죠? 나는 휴대폰도 잘 못 다루고 인터넷도 어려운데 어떻게 접수하지? 복잡하면 포기해야 하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접수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면 돼요. 접수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앱으로 접수하는 거,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가서 선불카드로 받는 거,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완전히 달라서 잘못 선택하면 정말 불편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 손자들이 쓰는 그런 휴대폰 앱 좀 써보신 분들은 카드 앱이 편해요. 디지털이 어렵고 현금 위주로 생활하는 분들은 주민센터 가서 선불카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경기페이나 울산페이 같은 지역 상품권 써보신 적 있으면 그걸로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한 번 정하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카드로 접수했다가 나중에 상품권이 더 좋겠네 해서 바꾸고 싶어도 시스템상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접수 전에 내가 어디서 주로 쓸 건지,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되는지 꼭 미리 확인하고 선택해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아볼까요? 방법에 따라 편리함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지난 달은 지원금 신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68세 조명희 할머니와 72세 윤순호 할아버지가 같은 날 복지관에 오셔서 조 할머니는 카드 앱으로 접수해서 다음날 바로 쓸 수 있었는데 윤 할아버지는 선불카드로 접수했다가 2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윤 할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복지사님, 저도 조 할머니처럼 빨리 받을 수는 없나요? 왜 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방법, 카드 앱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 어려워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카카오톡 하거나 사진 찍어서 보내는 정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이런 앱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민생회복지원금 메뉴 찾아서 터치 몇 번만 하면 끝이에요. 카드 접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접수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 마트든 약국이든 미용실이든 카드 결제되는 곳이면 어디든 다 돼요. 그리고 만약 자녀분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카드 잃어버려도 2, 3일이면 새 카드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솔직히 단점도 있어요. 카드로 계산하다 보면 이게 소비 쿠폰으로 계산된 건가? 내 돈으로 계산된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없이 막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만 접수해야 해요. 자녀분 카드 빌려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 선불카드로 받는 거예요. 휴대폰은 정말 자신 없어. 복잡한 건 싫어. 이런 분들에게 딱이에요.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서 민생회복지원금 선불카드로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직원이 모든 걸 다 도와드려요. 선불카드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요. 일반 카드와 똑같이 계산대에서 찍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소비 쿠폰만 들어있는 카드니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없어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거든요. 다만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서류는 준비해야 해요. 더 좋은 건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와서 접수를 도와드려요. 하지만 선불카드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2번 가야 할 수도 있어요. 접수할 때 1번, 카드 받으러 1번요. 요즘 접수하는 분들이 많아서 카드 재고가 부족하면 며칠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사 가면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없어요. 카드에 몇백 원, 몇천 원 남으면
다 써버리기도 애매하고요. 세 번째 방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거예요. 경기도 거주하면 경기페이, 울산이면 울산페이, 부산이면 동백전 이런 거 혹시 써보신 적 있나요? 이미 써보신 분들은 이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모바일형과 종이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바일형은 휴대폰 앱으로 받는 거예요. 접수하면 바로 휴대폰에 들어와요. 매장에서 바코드 찍어서 결제하면 되고 앱에서 실시간으로 잔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 돈으로 추가 충전도 되고요. 종형은 옛날 상품권처럼 생긴 거예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디지털은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도 쉽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지역 상품권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9월부터 할인율을 더 높여준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동네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일반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서 사장님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써야 해서 쓸 수 있는 가게가 좀 제한적이에요. 처음 쓰는 분들은 앱 설치하고 본인 인증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18년간 상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카드로 계산 많이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카카오톡도 하는 분들은 카드 앱이 제일 편해요. 현금 위주로 생활하고 디지털은 정말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은 주민센터 가서 선불카드나 종이 상품권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지역페이 써보신 적 있고 할인 혜택까지 챙기고 싶으면 모바일 상품권을 추천해요. 혹시 아직도 나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자녀분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얘야, 아빠가 민생회복지원금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요. 온라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오프라인은 가족이 대신 접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 정한 방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카드로 접수했다가 역시 상품권이 나왔을 텐데 해서 바꾸고 싶어도 시스템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에 내가 어디서 주로 쓸 건지, 내가 자주 가는 가게들이 다 되는지 꼭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받은 소비 쿠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복지사님, 저 소비 쿠폰 받아서 홈플러스 가서 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디서 써야 해요? 받아놓고 쓸 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강할머니의 마음 정말 이해가 가요. 좋은 마음으로 소비 쿠폰 주는 건데 정작 쓸 곳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동네 가게는 되고 대기업 매장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네마트, 슈퍼, 정육점, 소규모 식당, 분식집, 카페, 전통시장, 편의점, 약국, 동네 병원, 안경점, 학원,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이런 곳들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가는 곳들 대부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곳도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신세계나 롯데 같은 백화점, 연세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안 돼요. 그리고 유흥업소나 골프장, 노래방도 안 되고요. 상품권이나 금 살 때도 못 써요.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검색해보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가맹점 찾기 해보면 돼요. 아니면 가게에서 직접 여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물어보셔도 돼요. 사장님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7월 30일까지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잔여 금액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요. 환불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돼요. 25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못 썼다면 그 5만 원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깝지 않나요? 실제로 작년에 비슷한 지원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껴 써야지 하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12만 원이나 못 쓰셨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받으면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현금으로 바꾸거나 계좌 이체하는 건 완전히 규정 위반이에요. 나중에 걸리면 환수 조치당할 수도 있어요. 다만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두 번째, 내가 접수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이 2번 접수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해요. 이미 접수했다면 접수 완료라고 뜰 거예요. 세 번째, 자꾸 사기 문자가 와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진짜 정부나 카드사는 문자로 링크 보내지 않아요. 네 번째, 자녀가 부모님 목까지 대신 써도 되나요? 같이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체는 절대 안 돼요. 다섯 번째, 기간 안에 다 못 쓸 것 같아요. 생활비, 병원비, 식료품 구매 계획에 미리 넣어두세요. 한 달에 8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쓴다고 생각하면 부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아나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말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여름철 냉방비로 최대 15만 원, 겨울철 난방비로 최대 1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3만 원 문화여가비를 지원해 주고요. 통신비 감면도 월 최대 2만 2천 원까지 가능해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들도 추천드릴게요. 가계부 쓰기 어려운 분들은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앱에서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정리해줘요. 지역상품권 쓸 분들 중에 글씨가 작아서 바코드 보기 어려우면 휴대폰 돋보기 기능 사용해보세요. 온라인 쇼핑 어려운 분들은 동네 마트 배달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요즘은 작은 마트들도 배달해줘요. 다만 대형마트 배달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못 쓰니까 주의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사기꾼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이용해서 시민들 속이려고 해요. 민생회복 지원금 접수하세요 하면서 가짜 문자 보내고 개인정보 빼가려고 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정부는 문자로 링크 안 보내요. 정리하면 이래요. 1차 접수는 7월 21일부터, 2차는 9월 22일부터예요.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접수 방법 선택하고 11월 30일까지 동네 가게에서 알뜰하게 다 사용하세요. 사기 문자는 무시하고 추가 복지 혜택도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시민 여러분,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디지털 어려워하는 분들은 가족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자녀분들께 꼭 말씀하세요. 얘야, 아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접수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렇게요. 이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지역은 어떤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어요. 앞으로도 시민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 생활 꿀팁을 가장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로운 혜택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안내자가 되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